손흥민이 개막전을 앞두고 여러 루머에 휩싸이고 있는 가운데 LAFC가 최근 손흥민을 제대로 대접하지 않는다는 미국 현지 매체들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몇몇 매체들은 LAFC가 손흥민을 토트넘이 대하듯이 대한다고 지적하면서 이런 식으로 하면 한국 팬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는 취지의 보도를 해 많은 팬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LAFC가 최근 손흥민에 대한 특별한 조치를 취한 것이 미국 매체들의 보도로 드러나면서 이 상황을 팬들이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상황인지 더 풋볼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미국 메이저리그 사커 소식을 전문으로 다루는 채널 MLS 무브는 최근 LAFC가 손흥민의 재능을 낭비한다는 취지의 방송을 내보내 팬들 사이에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매체는 LAFC가 엄청난 자금을 투입해 손흥민을 영입하고 나서 과거 토트넘이 손흥민에게 10년간 저질렀던 재능 낭비를 또다시 저지를 징조가 보인다고 비난했습니다. 이 매체는 우선 마크 도스 산토스 감독 선임은 가장 문제가 되는 지점이라고 지적하면서 너무나 실망스럽다. 이 비판은 기대치가 높아서 나오는 게 아니다. 물론 LAFC는 늘 높은 기대를 받는 팀이지만 문제의 핵심은 타이밍과 방향성이다. 결국 내부 코치를 선택할 생각이었다면 스티브 체룬돌로 감독이 시즌 초반 다음 시즌엔 없다고 밝혔을 당시 결정을 내렸어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매체는 이어 그 시점에 감독을 교체해 시즌을 지켜보고 결과에 따라 더 큰 이름의 감독을 데려올지 판단했어야 했다며 지금의 선택은 실패한 시즌의 연장선처럼 보일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습니다. 또한 이 매체는 도스 산토스 감독이 인터뷰에서 문화 회복, 공격적 색채, 하이 프레싱 등을 언급했지만 이는 이론적으로는 훌륭한 이야기라면서도 문제는 왜 이런 선택을 작년에 하지 않았느냐는 점이다. 다시 실패한다면 실패한 시즌이 2번 연속 이어지는 셈이라고 날선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미국 매체들의 LAFC 감독 선임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이 연이어지고 있는 이유는 도스 산토스가 2018년 LAFC와 2년을 맺은 뒤 같은 해 밴쿠버 화이트캡스로 자리를 옮겨 감독을 할 당시 2018 시즌부터 2021 시즌 경질되기 전까지 22승 20무 39패, 승률 27%라는 그야말로 역대급 처참한 성적을 거두었기 때문입니다. 이 방송을 접한 몇몇 전문가들은 역시 수석 코치로 있었을 때 충분히 할 수 있는 공격적 색채, 문화 회복, 하이 프레싱을 그동안 하지 않다가 갑자기 감독이 돼서 하겠다는 것에 미국 매체들이 그 진정성에 헛웃음을 지으며 조롱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국내 많은 팬들은 토트넘에서 손흥민이 전술적으로 많이 희생당했고 인종차별적인 대우를 많이 받았다고 느낀다. LAFC가 손흥민을 영입하고 감독으로 증명을 무엇하나 한 적 없는 수준의 인물을 손흥민을 지도하도록 한다는 것은 뭔가 전체적으로 아구가 맞지 않는 느낌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매체는 자연스럽게 손흥민을 둘러싼 LAFC의 운영 방식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졌는데요. 손흥민은 2026년에 34살이 된다. 지금 이 귀중한 1년을 이 팀을 이끌 자격이 없는 감독에게 맡기고 있다. 손흥민은 단순한 스타 플레이어가 아니라 팀이 기준 자체를 바꿔놓은 선수라며 그런 선수를 보유하고도 구단이 보여주는 행보는 이해하기 어렵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매체는 또한 중원에서 창의성을 제공할 자원이 보이지 않고 공격 전개가 손흥민 개인의 해결 능력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다며 이는 선수를 보호하기는커녕 오히려 소모시키는 방식이다. 손흥민이 경기 중 반복적으로 중원까지 내려와 볼을 배급해야 하는 장면이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는 전술적 선택이 아니라 팀 구조 자체가 실패했음을 보여주는 장면이다. 이번 겨울 이적 시장에서 LAFC는 중원에서 손흥민과 부안가에게 볼을 배급할 미드필더를 영입했어야 했는데 이렇게 조용한 것은 너무나 놀랍다. 한국 팬들 사이에서도 LAFC가 손흥민을 우승 프로젝트의 중심이 아닌 흥행수단으로만 활용하고 있다는 불만이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매체는 마지막으로 손흥민이라는 초대형 자산을 보유하고도 이를 극대화할 명확한 계획이 보이지 않는다면 이는 감독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프런트의 책임이라며 이번 시즌 성과가 없다면 구단 운영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불가피하다. 손흥민이 없었다면 지금의 LAFC는 어떤 모습이었을지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한다. 그 질문에 답하지 못한다면 현재의 운영 방식은 이미 실패한 것이라고 단언했습니다. 지난 시즌 여름에 손흥민이 오기 전까지는 LAFC는 팀의 원톱 공격수인 부안가에게 과도하게 공격을 의존, 상대팀이 부안가만 묶어버리면 무기력하게 지는 경우가 많아 팬들로부터 부안가 하나만 막으면 되는 게 없는 팀이라는 조롱을 받으며 리그 8위까지 꼬꾸라져 그 여파로 체룬돌로 감독은 손흥민이 오기도 전에 그의 무능함으로
시즌 종료하자마자 경질되는 것이 기정사실화돼 버렸던 것입니다. 하지만 손흥민이 LAFC로 이적하면서 팀을 리그 3위로 끌어올리고 부안가에게만 과도하게 의존하던 팀의 공격 색깔을 완전히 바꿔버림으로써 부안가의 포텐을 터뜨리며 명실상부 MLS 최고의 공격 듀오 거듭나게 되는데요. 이런 좋은 분위기를 이어 MLS의 플레이오프에 진출하지만 손흥민과 부안가에게만 의존하는 LAFC의 팀 스쿼드로는 결국 우승에 도전하지 못하면서 팬들의 큰 아쉬움을 자아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많은 팬들은 LAFC의 프리시즌을 주목하며 손흥민이 이번 시즌 경기에 나서기 전에 어떤 폼을 보여줄지 큰 기대감을 가졌었습니다. 그러나 LAFC는 프리시즌 3경기를 모두 비공개로 처리하면서 경기 결과조차 공개하지 않아 팬들을 어리둥절케 했습니다. 게다가 손흥민은 지난 3번의 경기에 아예 출전조차 하지 않아 일부 팬들로부터 손흥민이 부상을 입은 것 아니냐는 추측까지 하게 만드는 지경에 이르렀는데요. 국내 축구 팬들의 분위기가 험악해지자 LAFC는 그때서야 허겁지겁 손흥민의 근황을 공개하면서 손흥민은 개막전을 준비하면서 몸 컨디션을 끌어올리고 있다. 몸 상태는 현재 최상이며 부상 때문에 프리시즌에 나서지 못한 것은 아니다. 지금 현재 LAFC는 새롭게 영입된 선수 그리고 어린 선수들의 가능성을 살펴보느라 확실한 주축 선수인 손흥민에게는 휴식을 주고 나머지 선수들의 합을 맞추는 과정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일부 팬들은 영입한 선수가 없는데 무슨 영입한 선수들의 합을 맞춘다는 거냐라고 어이없어 하면서 손흥민과 부안가에게만 의존하지 말고 이 두 사람의 중원에서 볼을 운반해 공을 전달하는 발밑 좋은 미드필더를 영입하라는 소리가 안 들리느냐며 LAFC의 작태에 일침을 가했습니다. 국내 팬들의 이런 분위기를 알기라도 하듯 LAFC는 25일 구단 홈페이지를 통해 LAFC는 부드리와 2029년까지 계약을 체결했으며 2030년까지 계약 연장 옵션이 포함돼 있다. 부드리는 외국인 선수 명단에 등록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스웨덴 헤셀비 출신의 부드리는 스톡홀름에 위치한 AIK 유소년 아카데미에서 성장한 뒤 이탈리아 베네치아 FC 유스팀에서 기량을 다졌던 선수입니다. 여기에 최근 LAFC는 캐나다계 미드필더인 유스타 퀴오를 임대 이적시키면서 중앙 미드필더를 보강해 손흥민과 부안가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태세를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LAFC가 이적 시장 거의 막판에 팬들의 비난을 의식했는지 2명의 공격형 미드필더를 영입한 것은 매우 긍정적이라고 말하면서 서부 컨퍼런스 우승을 예상하는 것은 전혀 오버가 아니다. MLS 입장에서도 동부에서 메시, 서부에서 손흥민이 우승해서 결승전에서 격돌한다면 개막전과 더불어 최고의 흥행 카드가 되는 것이라고 말해 많은 팬들의 고개를 끄덕이게 했습니다. 구독, 좋아요, 좋은 댓글은 불타는 제작 열정을 더욱 불타오르게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더 풋볼이었습니다.